시작하겠습니다. 오징어 볶음과 생선 나와 있는데 둘 다 어차피 해산물이 여기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분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분리를 하시고 생선 같은 경우는 손질을 해서 소금에 절여놔야 되죠. 그래서 절이는 과정이 있어서 절이는 과정을 먼저 생선을 손질을 해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씻어서 분리해 놓으면 재료 손질해서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한식은 재료 손질이 점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비늘을 먼저 치고 나서 지느러미를 제거를 해도 되는데, 자, 칼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등으로 묻으면 제거가 잘 안 돼요. 그 대신 찍으면 안 되겠죠. 상처가 안 나게끔 꼬리 쪽에서 앞쪽으로. 자, 머리 쪽에도 비늘이 있습니다. 이쪽도.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이쪽을 놓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비늘을 칠 때 미리 그냥 잘라버리세요. 지느러미 비늘 치기 전에. 자, 이때 자를 때 너무 바짝 자르지 마세요. 양념을 해서 굽다 보면요, 이게 벌어져 가지고 살점이, 이게 껍데기가 벌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지느러미, 옆쪽에 지느러미 있고, 그 다음 등 지느러미 잘랐고요. 항문 쪽에 여기도 지느러미가 있어요. 자, 꼬리 일자 컷으로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커트를 예쁘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커트를 해주시고 이 안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라고 그냥 도마에서 하겠습니다. 비늘 먼저 긁어줍니다. 자, 항문 쪽에도 그렇고 배 쪽에, 특히 여기 꼬리 쪽에서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자꾸 하지 마세요. 보는 사람 불안해요. 이거 아니에요. 머리를 잡고 꼬리 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얘가 이렇게 헤엄쳐서 물살을 가르는데 이렇게 하면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해서 올려서 비늘을 제거하고요. 껍데기 다치지 않게끔. 특히 연하거든요, 얘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보여준 게 이거예요. 보입니까? 저 그림하고 똑같죠? 밑에 여기에서 보시면 아가미가 뒤에 붙었는데 어디에, 여기는 그냥 투명하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요. 여기는 뚫려 있는데 어디가 붙었냐면 요 바로 뒤에 붙었거든요. 여기 뒤에. 근데 여기를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뒤쪽에 붙었고요. 보통은 이렇게 작은 조기 같은 경우는 얘를 뜯어도 그냥 나와요. 나오는데 그냥 뜯다가 살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위를 여기 뒤쪽으로 딱 집어넣으세요. 뒤쪽으로. 그러면 아가미 쪽에서 여기 살 있는 데서 뒤쪽에 지금 아가미만 떨어졌죠? 지금 떨어졌잖아요, 따로. 이해돼요? 여기 확 자르지 말고 뒤쪽에 아가미만 잘라주라고. 아가미는 밑에 쪽은 투명하게 돼 있고 위에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어 있는 쪽만 탁 커트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요게 보면 다리가 일자다리예요. 그죠? 일자다리고 코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둘둘둘둘 여기서 그대로 말려서 와요. 얘가 전부 빨아 당겨주는 그런 거친 면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코팅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젓가락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코팅 안 돼 있고 싼 젓가락. 한 개 갖고 하셔도 상관없지만 두 개라면 더 잘 말려요. 자, 이 상태에서 아가미 쪽으로 해서 얘를 그냥 두 개를 같이 붙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넣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항문까지 들어갑니다. 이 항문 구멍 딱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돌립니다. 얘 그냥 두 개 잡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여기 휙휙휙휙 감깁니다, 내장이. 이렇게 해서 쭉 당겨줍니다. 아이고. 아가미 그거 제거. 아가미가 여기 아까 가위질 했는 거. 그 다음에 내장이 이렇게 휙 안겨서 여기 온다고. 이렇게 선도가 떨어지니까 안에서 녹았어요. 자, 안에 있나 없나 또 한번 싹 다 해서 쭉 당겨줍니다. 다 지금 내장이 녹아가지고. 자, 말려가지고 올라오고요. 자, 여기 보면 내장 빠졌는 거 이게 지금 헐렁하잖아요. 그죠? 쑥 들어가죠, 살이.
출산한 것처럼.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입쪽을 이용해서 안쪽에까지 한번 씻어주세요. 자, 그리고 도마가 지저분하면 한번 씻어가지고 해주시는데 지금 뭐 별로 이렇게 워낙 작다 보니까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닦았습니다. 내장 쪽에 들어가는 물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칼금을 넣는데 이쪽이 보이는 쪽이에요. 그죠? 머리는 왼쪽, 꼬리는 오른쪽, 보이는 쪽이죠? 근데 칼금을 일자로 다 넣어버리면 내장 있는 데까지 구멍이 나버려요. 그래서 내장 있었던 요 부분까지 이렇게 누르면 딱 살만 만져집니다. 요 위쪽만 살짝 볼륨감 있게 내 살을 이렇게 살짝 잡아주면 볼록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그냥 일자로 칼금 살짝 넣어버리세요.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자, 반대쪽도 넣어도 상관없는데 안 넣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자, 칼금을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어요. 일자로 들어갔다가 옆쪽으로 살짝 떠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먹는 사람은 좋아요. 살 좀 떼서 먹기가. 생선, 만약에 내가 생선 장사를 한다, 생선구이집을 한다, 이렇게 떠주면 좋겠죠. 먹기가 좋잖아요.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점을 발라내기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오므라들어서 얘가 이렇게 구멍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넣지 말고 제가 지금 넣는 거는 보여드렸고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칼금을 3번 정도만 넣어줘도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금 뿌려서 절이는데 지금 작은 접시가 없어서 제가 작은 거를 요거 지금 참기를 쓰고 있는데 워낙 작아가지고 사이즈가. 자, 소금을 뿌려가지고 절이는데 밑에다가 키친타올을 까세요. 물기가 바로 제거되게. 소금을 뿌려주는 거는 간이 되라고 뿌리는 것도 있지만 살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뿌려주는 것도 크잖아요. 그래서 꽃소금이면 꽃소금을 아래쪽에 뿌리고 생선을 넣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칼금 넣는 자리에 소금을 조금 더 줘도 돼요. 근데 이렇게 뿌려 놓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요 과정을 해주고 다음 걸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때 넘어갈 때는 도마를 씻어주면 좋겠죠. 생선이 올라갔으니까 교차오염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생선을 정리를 하고요. 이제 채소를 자르고 오징어를 자르면 자, 오징어 볶음 넘어가겠습니다. 채소 거기서 원하는 길이로 먼저 재단을 하고 그 다음 크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니까 제일 안쪽에 둥글어서 모양이 별로 안 이쁜 거는 빼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폭 1cm라고 했으니까 1cm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썰어서 준비하고요. 양파 마찬가지 폭 1cm 썰어서 준비합니다. 나머지 폐기하고 아깝긴 하지만 자, 그 다음 대파 어슷하게 썰어주는데 너무 사선으로 칼금을 길게 주지 마세요. 보기 싫어요. 그래서 45도 각도 정도로 주고요. 1cm 해서 옆쪽으로 썰어서 준비합니다. 자, 대파 떨어진 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떼버리셔도 돼요. 모양이 별로 안 이쁜 거는. 자, 그 다음에 고추도 사선으로 너무 길게 주지 말고 45도 각도 정도로만 해서 원하는 대로 썰어줍니다. 자, 마찬가지 칼이 안 되니까 여기서 딱 티가 나네. 그죠? 자, 이렇게 썰고 나서 모양 이쁜 것만 넣으세요.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홍고추는 씨를 제거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물에 헹궈서 씨를 제거합니다. 담가놓을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여기 붙어있는 걸 한 개 젓가락으로 다 뗄 필요는 없어요. 헹궈가지고 떨어지는 씨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대충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면 되는데요. 흩어지거나 모양이 이쁘지 않은 거는 나중에 빼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고추까지도 정리가 됐어요. 자, 파마늘 지금 다져도 상관없어요. 시작하면 파마늘부터 다지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여기 파마늘 양념 들어가고요. 여기에 지금 파는 어슷 썰어서 들어가고 양념으로 마늘하고 생강 넣어두셔도 되고 어슷 썰고 남은 파를 양념장에 넣어두셔도 돼요. 다져가지고 상관은 없어요. 자, 파는 칼금 넣는 게 본인이 수월하면 이렇게 넣어주고요. 칼이 서툴면 그냥 이렇게 잡고 이 위에 칼금을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채를 썰어가지고 또 하시는데, 그죠? 본인이 편한 대로 제일 곱게 다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칼금을 넣고 하는 게 빠르긴 빨라요. 채를 썰어서 하는 것보다. 자, 이 상태에서 다져가지고 양념장에 들어갈 거 다져줍니다. 자, 최대한 빨리 아주 곱게 깨 거칠어 버리면 다른 거를 잘하더라도 음식이 정갈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파마늘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쓰고 정말 요만큼 사용하고 나머지 처음부터 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쓸 만큼만 다져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곱게 다져서 칼에 붓지 말라고 물을 한 큰술 올리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물을 한 큰술 넣었을 때 조절을 해서 조금만 올려주면 다행인데 여러분들 보면 물을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양념에 물이 왜 저렇게 많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마늘은요. 어차피 두 쪽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요. 초보들이 하면 쿡! 그날 그래서 피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피나서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긴장해가지고. 자르다 보면 손가락 여기다가 콕! 그래서 이게 능숙하면 이렇게 하는데 괜히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칼 등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뭘까? 이거랑 똑같아요. 엄마들 하던 거랑.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져줍니다. 칼날에 붙지 않게 물을 만약에 넣겠다 그러면 물을 한 큰술에서 다지고 나서 키친타올로 물을 닦아주세요. 양념장에 여기에 물기 없게끔 실컷 요리해놓고는 양념장에 물 흥건하게 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물이 흥건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파마늘 다져서 준비하고 다음 생강 나왔다고 다 쓰지 말고요. 쓸 만큼만 쓰면 돼요. 자, 생강 어디 들어갑니까? 이때 잘 봐야 돼. 생선 양념구이인지 오징어 볶음인지 둘 다 해물이니까 해산물이니까 바다에서 났으니까 둘 다 쓰는 게 있겠지 하고 썼다가는 안 돼요. 자, 생으로 먹을 때는 즙을 짜서 넣고요. 익혀서 할 때는 곱게 다져서 그냥 양념에 섞으셔도 돼요. 즙으로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 굵게 다져 놓으면 생강이 씹혀서 마늘은 익으면 단맛이 나지만 생강은 익어도 쓰고 뱉거든요. 그래서 곱게 다져 주셔야 돼요. 자, 생강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징어. 자, 오징어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지느러미예요. 헤엄치는 지느러미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몸통이에요. 그 전에 저도 어릴 땐 여기가 머리인 줄 알았어요. 내가 머리가 참 크다 이랬는데 눈 있는데 이쪽이에요. 네, 눈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 다리 10개 사이에 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뼈에 내장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뼈가 여기는 없어요. 이쪽은 어디에? 뒤쪽에. 이쪽에 붙어 있어요, 뼈가. 여기에 내장이 여기 딱 붙어 있다고요. 검은 줄 여기 딱 있는 쪽에. 그러면 통째로 써야 될 경우는 이대로 살짝 떼서 해줘야 되죠. 내장만 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통째로 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2번밖에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놓고 하세요.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수술합니다. 내장이 안 터지게 칼로 살짝 옆쪽으로 살짝 옮기셔도 돼요.
내장 바로 위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내장 터지면 어떻게 해요? 내장 안 터지게 해야 되는데 터지면 내장만 따로 그냥 바깥으로 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잡은 상태에서 쭉 뜯으면 저게 내장이에요. 이렇게 떼주고요. 안 먹잖아요, 내장은.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눈이 있는데 여기를 아래쪽을 잘라버리면 다리가 따로따로 놓을 수 있어요. 예. 자, 눈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 밑으로 싹둑 자르는 게 아니고 다리를 10개 자르는 게 아니고 눈 밑으로 해서 살짝 칼금을 주면 이렇게 누르면 입이 위로 턱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살짝 잘라주면 돼요. 자, 이건 안 써요. 버립니다. 자, 버리고 다리 나왔어요. 입까지 정리가 다 돼가지고 다리가 나왔죠. 다리 나왔고 그 다음 중간에 물렁뼈 나왔고요. 지느러미는 이렇게 있는데 붙어 있는 것 같죠? 붙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가볍게 떨어집니다. 가볍게 잘 떨어져요. 단 어디에? 여기에 가장 단단하게 여기에 살점이 좀 붙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찢으면 잘못하면 살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지느러미를 잡고 양 귀를 잡아주세요. 잡아주고 붙어있는 요쪽만 칼금을 살짝 넣어줍니다. 그럼 지느러미 잘라야 돼요? 이렇게. 아까워. 그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 다음 껍데기를 벗겨줘야 되거든요. 껍데기 벗기는데 이 껍데기가 속에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요 아래쪽까지 이렇게 해서 요 밑에 쪽에 칼금을 넣고 살짝 칼금을 넣고 뒤로 돌려가지고 해도 되고, 근데 이게 어렵다면 그냥 뒤집은 상태에서 보통은 칼금을 넣고 이렇게 뒤로 돌린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꺾이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어려우면 여기는 어차피 잘라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이 위에서 칼금을 살짝 넣으세요. 완전히 자르는 게 아니고 껍데기만 칼이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칼 끝을 여기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쭉쭉쭉 밀어서 벗기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쭉 밀어가지고 벗기는 방법이 있고,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때 쿡쿡 찍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지고 그냥 밀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초보분들이 저는 이 방법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때 자, 고소금인데 우리는 갈았는 거를 지금 잘못 사와가지고 원래 고소금은 입자가 있어요. 그죠? 자, 이 소금을 여기다 한 소금 넣고요. 여기다 넣고 이렇게 밀어요. 그냥 소금을 넣고 밀어준 상태에서 얘를 잡고 이렇게 쭉 당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행주 버리고 와도 상관없어. 그러면 행주 가지고 이 소금의 거친 면이 떼수건 같은 역할을 우리 거칠게 이렇게 거칠거칠한 면으로 잡듯이 행주 가지고 해서 벗기셔도 상관없어요. 단 행주 가지고 쓰면 붙어있는 껍데기 다 떼야 되고 귀찮아요. 버리고 오려면 그냥 그렇게 하시고 소금 가지고 하시면 되고 칼로 밀어줘도 되고, 그러면 이제 껍데기가 제거가 다 됐잖아요. 그죠? 자, 오징어 다리는 놓고 한 개 한 개 언제 껍데기를 벗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밀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것만 벗겨서 씁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 벗기고, 그 다음 지느러미 먹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지느러미 같은 경우도 위쪽에 색깔이 검은 부분 있죠? 여기에 칼금을 살짝 넣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칼을 이용해서 쭉쭉쭉쭉 밀어주셔도 되고,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소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떼밀듯이 여기다 소금을 넣고 밀어요. 그리고 잡으면 소금 때문에 얘가 미끄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벗겨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오징어 손질 됐고요. 이제 썰기. 자, 이런 경우 닦는 것보다 물에 한번 헹구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자, 이제 바로 먹어야 되는 거고 조리를 해야 되니까 한번 씻어주세요. 칼금 넣겠습니다. 자, 몸통
몸통은 껍데기 쪽이 아니고 안쪽입니다. 안쪽이 어떻게 구분을 하라 그랬어요? 내장이 있던 부분이 선도가 떨어지면 내장이 닿는 면이 이렇게 색깔이 속이 조금 바뀌어요. 이건 선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 또 하나가 끝에 보면 돌기가 있어요. 여기에 이쪽으로 해서 칼금을 넣어줍니다. 45도 각도로 칼을 기울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자 앞쪽으로 살짝 칼을 밀어서 살점에 칼이 들어간 걸 확인하고 그대로 당기세요. 이 각도 그대로 팔 움직이지 말고 45도 각도로 하면 기계처럼 왔다 갔다 해줘야 돼. 그냥 얘를 자꾸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자, 이 상태에서 자 3cm를 해서 여기서부터 바로 당겨버리면 여러분들 칼이 잘 안 들잖아요. 여기서부터 바로 당기면 칼이 잘 드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0.3cm면 칼이 잘 드는 사람은 상관없이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는 한번 살점에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살짝 밀어서 살점에 파고 들어가는 게 보이면 그 각도 그대로 뒤로 당깁니다. 마찬가지 살점에 파고 들어가면 그대로 당기고 그대로 당기고 껍데기 쪽이 아니고 속입니다. 내장 있는 쪽. 칼금은 실컷 잘 넣었는데 이제 볶아서 익히면 이 칼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살 쪽으로 파고들고 그대로 그 각도 그대로 제 팔의 각도가 지금 그대로죠. 그죠? 오징어 볶음은 양념하고 볶고 하는 거는 실제 시간은 별로 안 걸리는데 칼금 넣다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완전히 펼쳐준 상태에서 끝까지 다 살려서 이렇게 칼금 들어갔죠? 지금 전체 다 들어갔는데 뒤에는 칼금이 안 들어갔다고요. 앞에만 살 쪽으로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몸을 돌려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징어를 돌리세요. 자, 오징어를 돌려서 사선으로 교차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선으로 교차되게끔. 자, 살을 파고 들어서 이렇게 가줘야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사선으로 살점을 살짝 파고 들어가지고 0.3cm 폭으로 해서 0.3cm면 생각보다 폭이 되게 좁습니다. 살짝 앞으로 가서 살 위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거 보이면 그대로 뒤로 당겨주고 살점 올라가면 그대로 당겨주고 하고 그대로 당기고 그대로 당기고 이게 이제 빨라지면 이렇게 해서 칼금을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자 4cm 그죠? 썰어주죠. 아까 제가 하면서 내장이 있는 쪽이 뼈가 붙은 쪽이 바로 내장이었거든요. 근데 위에서 수술할 때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내장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옆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자르니까 얘가 중간에 가 있었는데 지금 옆으로 가 있죠. 그래서 자를 때 칼에 힘을 조절을 잘 하면서 바로 정면에 일자 컷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뼈 있던 부분이 정중앙에 가 있어요. 그냥 여기를 살려주죠. 여기 뼈 쪽은요 칼금이 안 들어가요. 살이 뼈가 붙어있던 쪽이고 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cm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4cm 정도 해가지고 커트. 썰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써는 방향으로 이렇게 놔주세요. 별 생각 없이 다 잘라가 놨는데 어느 쪽이었지? 이렇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또 4cm. 이번에 2번 살려주겠다. 이렇게 살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1.5, 1.5, 1.5. 지금 3칸 살린다고 지금 되게 좀 자잘하게 나왔어요. 2번 정도 커트가 될 거예요. 오징어 가지고 하면. 아, 2번이요? 네, 2번 정도만 하면 시험장에 나오는 오징어는 충분합니다. 자, 센치 안 되는 거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오징어. 나머지 좀 아깝긴 하지만. 자, 다리 쪽은 얘도 4cm 정도로 썰라는데 맨 끝에 부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 있는 지금 이 빨판 이런 거는 칼로 긁어가지고 아까 껍데기 제거하면서 대충 제거하면 돼요. 다 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런 다음에 4cm 썰고 끝부분에 4cm 맞춰서 썰어주면 다리 10개가 전부 다 따로 분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리는 맞춰가지고 썰어줍니다. 나머지는 원래는 볶을 때 다 해야 되는데 센치가 안 맞으니까 폐기하셔도 돼요. 자, 여기는 껍데기 벗겼는 쪽으로 하셔가지고 껍질 벗긴 쪽으로 칼금을 0.3cm 넣어주세요. 저는 지느러미까지 다 쓰거든요. 그럼 지느러미 안 쓰세요? 안 쓰는 사람인데 양에서 차이가 확 나요. 그러면 아, 굳이 시간 없으면 안 써도 되네요. 아니, 그것도 쓰면 좋지. 써라. 왜 안 쓰려고? 시간 없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써서 지느러미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오징어까지 됐고요. 그죠? 그러면 생선은 유장 양념해서 1차 구워주면 되고, 오징어 볶음은 양념장만 만들어서 바로 볶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양념인데 오징어 나왔는 거 감안해서 한 2큰술 정도만 해도 간은 딱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고추장 양이 조금 많죠, 그죠? 여기다가 다 만들어서 남기셔도 되고, 시험장에서는 덜어서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고추장 양념을 2큰술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설탕은 매운맛과 단맛은 2대1, 간장과 단맛도 2대1이라 그랬죠. 그러면 고추장을 먼저 묻히면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탕을 먼저 2대1이니까 제가 대충 1큰술 정도 넣으면 고추장 2개 쓰겠다는 소리죠. 자, 고설, 그 다음 후추. 자, 후추, 파, 마늘. 자, 파 들어가고요. 한 작은술 정도 쓰면 그의 절반 마늘 쓰겠다는 소리죠. 참깨. 자, 참기름 한 작은술 정도. 자, 깨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고추장 밑에 거 한번 묻혀주고 그 위에 거 싹 떠버리면 되겠죠. 2개 정도. 근데 시험장에서는 3개 만드세요. 네? 어차피 돈 내고 가잖아요. 하다가 모자라는 것보다는, 그리고 오징어가 사이즈가 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세요. 자, 이때 이 양념장 만들 때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하면 돼요? 2군데 다 쓰면 되죠.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생강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그 차이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오징어 볶음에 들어가는 것만 생강이 추가가 되고, 간장 안 넣는데요. 간장은 지금 유장할 때 여기에 해서 간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재료에 간장이 있으면 색깔이 너무 검게 나오거든요. 간장을 많이 넣으면. 그러면 원래대로 맛있게 하려면 고추장이 3이면 간장은 1 정도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 기능사용으로 했을 때 색깔이 너무 검어서 보기가 싫어요. 자, 네. 자, 넣는다면 원래는 3대1 비율이라 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넣으면 안 돼요. 검게 나와요. 그래서 색깔도 보기 싫으니까 아주 소량만 살짝만 넣어주세요. 그냥 뭐 이거 한 3분의 1 작은술 정도 되려나요? 예, 요 정도만 해서 살짝. 자, 요렇게 해서 양념장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는 2개 다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할 때 2번 일 하지 말라고. 한 번 할 때 2가지에 다 양념장이 똑같이 들어간다. 만들어 놓고 빼서 생강만 따로 추가를 하든지 이렇게 일을 해주면 수월하잖아요.
자, 생선 유장 양념 해가지고 이제 구우려고 준비를 할 텐데, 그럴 경우는 오징어 볶음을 해놓으면은 고추장에 의해서 수분이 나와요.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만 해놓고 생선 양념구이 해놓고 완성을 하면 좋겠죠. 자, 석쇠 가열해주고, 오늘은 냄비 쓸 일이 없네요. 자, 요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소금을 뿌려서 절였으니까 한번 살짝 씻어줍니다. 씻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물기 제거를 해줍니다. 물기 제거가 확실하게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살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아, 맛있게 돼야 돼요. 코팅을 시켜주고, 생선은 물기를 잘 제거를 해서, 자, 내장에 있는 물기까지도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속에 있는 것까지. 그 다음 유화를 시킬 겁니다. 꼭 코팅 할 때 밑에다가 프라이팬 바로 받치고 하셔도 돼요. 바로 받치고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넣고 밑에다 접시를 받쳐주셔도 상관없어요. 다음 키친타올, 빨아쓰는 행주 이용하셔도 좋고요. 뜨거운 상태에서 기름 바르는데 전체 다 바를 필요 없죠. 생선이 앉을 자리만.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자, 이 상태에서 두고요. 이제 유장 양념 하겠습니다. 간장, 참기름, 유장이죠. 참기름 1인데 기능사에 나오는 거는 한 작은 술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한 작은 술. 그 다음에 간장 3분의 1 작은 술. 3분의 1 작은 술. 이 상태에 생선을 바로 묻히면 간장만 생선에 들어가요. 간장만. 기름은 코팅이 돼버리고, 자, 스푼 D를 이용해서 유화를 시켜주세요. 절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은근하게 시켜주고 나서 이렇게 유장 양념을 해줍니다. 간장 많이 들어가면 타요. 안에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석쇠에 구워줘야 되겠죠. 석쇠에 구울 때 생선을 이쪽이 접시에 올라오는 쪽이잖아요. 거기를 예쁘게 구워줘야 되겠죠. 네. 그대로 올라가는데, 자, 여기 가지 말고 끝쪽으로 가면 석쇠를 가지고 손잡이를 잡아야 되니까 석쇠 중간에 살이 눌러지게 돼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학생들 하는 거 보니까 여기 가더라고요. 여기 가면 손잡이가 뜨거워질까봐 겁이 나서 불에 잘 안 가요. 그래서 중간쯤에서 가주면 좋겠죠. 이렇게 들고 불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구워도 처음에는 잘 안 타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돌리면서 천천히 구워줍니다. 눈알이 검은 동절가내를 지금 엄청 맑고, 아유, 너무 착하게 생겼네.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불투명하게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대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해요. 근데 나중에 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뒤쪽은 태워요. 수분이 날아가 버리고 나면. 석쇠 절대 2개 잡지 마세요. 지포돼요. 그래서 밑에 것만 손잡이를 잡으시고 처음에 구울 때 접시 위에 보여지는 쪽을 먼저 구우세요. 그래야 정성을 다해서 예쁘게 굽습니다. 안 태우고. 근데 이 수분이 날아가고 나면 그 다음 반대쪽을 굽잖아요. 반대쪽 구울 때는 수분이 이미 증발이 됐기 때문에 잘 타거든요. 그리고 집중력 떨어지니까 또 예쁘게 잘 안 굽는다고요. 자, 센 불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구워줍니다. 이 구이 나올 때 시간을 많이 남겨 놓으셔야 돼요. 생각보다 뭐 한 10분이면 되겠지 하는데 하다 보면 담기까지 다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서 덜 익히는 수가 있어요. 자, 눈의 색깔을 보고 알아요. 눈동자의 색깔을 보고 익은 정도를. 그리고 살의 색깔이 바뀝니다. 칼끝 넣는 쪽에 살점 색깔이 바뀌어요.
그것도 주의하셔야 될 게 머리 쪽을 잘 안 익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쪽도 골고루 익혀주시고 꼬리 쪽은 지금 얇잖아요. 지느러미도 있고 그쪽은 잘 타요. 그래서 불에서 조금 멀리 그 조절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속까지 익혀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집어서, 자, 이때 뒤집을 때도 아래쪽만 잡으세요. 두 개를 다 잡는 게 아니고 아래쪽 석쇠만 잡아주고, 여기 보면 안 보일 텐데 불투명하게 안구가 바뀌고는 있는데 완전히 불투명해지진 않았어요. 살의 색깔은 지금 불투명하게 하얗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익었다는 소리예요. 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익어야 돼. 감독관이 눈하고 살의 색깔, 그 다음 내장 탁 잘라보거든요. 내장, 그 배를 아예 열어버려요. 자, 여기가 덜 익었을 경우는 머리 쪽에 집중을 해서 머리 쪽 반드시 눈 익혀주셔야 돼요. 보통 고추장 양념이 속에까지 배게 하기 위해서 한 80% 정도만 익혀라 라고 하는데, 고추장을 바르고 나면 엄청나게 빨리 타거든요. 안에 간장도 들어가 있고 당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양념장도 입자가 있기 때문에 금방 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 보여요. 살이 하얀지 뭐 불투명한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익혀버리세요. 시험이기 때문에. 잘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제 눈의 색깔이 완전히 안구 속에까지 전부 검은색이 없이 전부 하얗게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반대쪽만 익혀주면 되겠죠. 자, 천천히 해서 다 속까지 완벽하게 익혀주세요. 꼬리 쪽은 금방 타고 익으니까 이제 머리 쪽하고 안 익은 쪽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자, 완벽하게 익혀줍니다. 여기서 100% 익혀버리세요. 익었는 정도는 칼금 사이에 살의 색깔, 눈 아래 색깔 보고 안다 그랬어요. 내장이 100% 제거되면 좋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있다면 다 익어 있으면 돼요. 꼬리 쪽 제가 지금 불에서 약간 멀리 하고 있어요. 불에 똑같은 세기로 이렇게 하면 꼬리 쪽이 먼저 타버립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가지고 굽는데 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제가 양념장을 만들어서 나눠서 쓰는데요. 이렇게 메뉴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랬을 경우는 남아있는 양념장에 고추장하고 이 접시에 그대로 해버리세요. 네, 이 접시에다가 버리지 말고 그대로. 유장 양념이 됐으니까 간장하고 안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석쇠가 이쪽으로 올 때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넓으면 이렇게 와도 돼요. 그래서 프라이팬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잘 쓰거든요. 이렇게 와도 되고. 근데 지금은 좁잖아요. 좁은 데가 오니까 거추장스럽고 저한테 걸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프라이팬을 쓰는 게 아니고 큰 접시 요렇게 받쳐가지고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지금 보니까 어느 쪽에 붙었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살짝 이쑤시개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꼬치 이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참조기는 이 껍데기가 되게 연해요. 그리고 코팅이 잘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붙는 수가 많습니다. 강제로 이렇게 떼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짝 떼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기름이 있으면 얘가 잘 떨어지거든요. 강제로 뗄 때 또 하나의 방법이 또 있어요. 이렇게 붙었는 쪽에다가 기름을 살짝 톡톡톡 해가지고 기름칠을 해서 이 기름 코팅이
석쇠 쪽으로 내려가서 벗겨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붙었는 쪽을 아래로 가게끔 두면 생선에 있는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석쇠에 코팅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한 5분 남았어요, 뭐 지금 뭐 3분 남았어요 이러면 기다릴 시간이 없죠. 그때 강제로 떼주셔야 돼요. 그리고 커버되는 게 있죠. 고추장으로 가릴 수가 있어요. 조금 흉터가 있더라도. 속세가 두께가 안 일정해서. 자, 이쪽은 멀쩡하게 괜찮습니다. 이거 혹시 보이세요? 칼금을 제가 넣어서 포를 떴죠. 그러니까 이만큼 벌어져요. 크게 많이 벌어지죠. 네. 접시 위에 감독관한테 보여지는 쪽은 제가 일자로 칼금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여기만 살짝 벌어지고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진 않죠. 그죠? 네. 자, 이 상태에서 고추장을 여기서 발라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바르기가 어렵다 하면 여기로 와도 되는데 이렇게 옮기다가 아 뜨거 이러다가 깨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발라주셔도 돼요. 다 바릅니다. 다 바르는데 얼굴은 눈 쪽을 살짝 피하고요. 얼굴은 좀 가볍게 화장하세요. 살 쪽으로 해서, 그 다음 접시 위에 보이는 쪽을 좀 더 예쁘게 보이게끔 발라줍니다. 자, 요렇게 발라주고, 하나 먼저 봤던 사람들은 내가 아까 접시에다 칠하는 거 봤죠? 양념장을. 양념장이 모여있던 걸 내가 이렇게 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생선을 그냥 여기다 놓은 상태에서 위만 발라주면 되니까. 밑에까지 뒤집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래쪽에는 전부 다 발렸겠죠. 자, 요렇게 하고, 살이 너무 연하다. 왔다 갔다 옮겨서 깨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위에서 그냥 바르세요. 한쪽 바르고 뒤집은 상태에서 반대쪽 발라주고 그렇게 해주면 되고, 자, 고추장 양념만 익혀주면 됩니다. 이때 따닥따닥따닥 소리 날 거예요. 싹 다 버릴 거 버리고, 양념장을 진하게 했죠. 그래서 물 안 섞었어요. 아마 자세히 보신 분들은 물을 왜 안 섞지 하실 텐데, 농도가 유장 양념이 밑에 남아있는 바람에 하니까 바르기가 좋아요. 지금 되직하면서. 그래서 한 번만 발랐어요. 급할 경우는 한 번만 바르고 땡 해야 돼요. 여기를 물을 섞어서 묽게 해버리면 얘가 먹음직스럽게 안 나와요. 그럼 한 번 더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내가 여기다 물을 섞었는데 너무 많이 섞어서 이게 묽어요. 그럴 경우는 한 번 더 바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익히고, 고추장 양념 따닥따닥따닥 소리가 나면 한 번 더 발라서 완성을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고 한 3분 남았다는데 지금 바로 완성을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 되직하게 하세요. 그래서 한 번 바르고 그냥 땡 하세요. 자, 따닥따닥따닥 양념장 있는 소리만 나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쁜 쪽이 위로 올라가게끔 해서 여기에서 옮기다가 툭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옮길 때는 이렇게 와줘야 되고,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쓸 경우는 반드시 밑에 젖은 행주가 습관적으로 깔려야 되고, 네. 그게 아닐 경우는 나는 프라이팬 안 쓸 거예요, 프라이팬을 밑에 내려놨어요 이러면 밑에 접시가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고,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모양 잘 살려서 그대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생선 양념구이 끝이고요. 그래서 눈알이 불투명하게 돼 있어야 되고, 자, 오징어 볶음은 할 때 석쇠 이제 치우고 오징어 볶음 자체만 할 건데, 양념장 이미 다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필요가 없고요. 요렇게 필요가 하죠. 요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팬 필요하고. 자, 프라이팬. 오징어 볶음의 포인트는 완성했을 때 물이 나오면 안 돼요. 자, 식용유를 소량 넣습니다. 이때 너무 많이 넣으면요, 오징어 볶음을 해놓고 밑에 기름이 은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 넣을 때도 한 2분의 1 작은술 정도밖에 안 넣었어요. 그냥 프라이팬에 이렇게 묻을 정도만.
자, 이렇게 넣고요. 팬이 중간 정도 가열이 되면 양파를 먼저 넣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요리를 한다 치면 여기다가 식용유를 넣고요. 마늘을 넣어서 마늘 향을 우러내세요. 시험장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양파 들어가고 나서 양파가 반 정도 익으면 오징어 들어가는데 그러다가는 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파 한번 쓱 볶아주고 오징어 바로 넣으세요. 사지 않게 불 조절 잘 하는데요. 너무 약한 불에 하면 오징어에서 수분이 나오거든요. 자, 오징어가 다 익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때 생불 해버리면 또 탑니다. 양파에서 담이 있기 때문에. 자, 칼금을 잘 넣나 안 넣나는 여기서 티가 나요. 볶으면서. 그 오징어 다 익혀버리세요. 고추장 넣고 나서 덜 익어서 떨어지는 사람이 드물긴 한데 간혹 있어요. 간혹. 자, 전체적으로 모양이 나고 불투명하게 이렇게 바뀌면요. 그때 양념장 다 집어넣습니다. 다음 볶아주세요. 자, 고추장 양념 들어갔고요. 그 다음 고추 들어갑니다. 고추도 볶아야 되니까. 자, 이 양념장에다가 고추장하고 양념하면서 고춧가루를 한 작은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제가 안 그래도 색깔이 연하다 이러고 있었다. 자, 볶아주고요. 이거랑 같이 쓴다고 지금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양념장이 살짝 좀 작아요. 네, 요거까지 같이 쓸 것 같으면 3큰술, 4큰술까지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울지님 줬는 거 고추장 다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볶아주는데요? 살짝만 숨이 죽어서 익을 정도만 해주고 양파에서 물 나오지 않게끔 해주고요. 양념장을 자. 예쁜 것만 몇 개 칼끔 잘 넣고 했는 것만 빼주세요. 자, 고추도 몇 개 예쁜 것만 빼주고요. 자, 이때 또 이제 하나 오늘 하면서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양념장을 안 빼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료 목록표를 잘 봐야지. 그쵸. 그 다음에 선반에 있는 양념을 밑에 내려놨어야 되겠지. 안 빼먹으려면. 선반에 있는 양념을 밑에 내려놨으면 안 빼먹고 잘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괜히 빨리 하려고 머리 쓰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원래대로 요거 하나 하고 저거 하나 하고 이렇게 딱 정석으로 나갔으면 되는데 그냥 만든 거 한 번에 다 하려고 편하게 하려다가 지금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거죠 지금. 자, 이 양념장 작아요. 원래는 오징어 볶음만 쓰려고 양념 만들었다가 이렇게 두 개가 중복되면 하면 돼요 라고 지금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색깔 연하다고 했고요. 색깔만 지금 연하고 물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상태고 볶음 상태는 지금 상당히 좋아요. 그다음 오징어가 뒤집어져서 칼금이 안 보일 경우는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해서 두고, 그 다음 대파가 크기가 너무 작아서 모양이 안 예쁠 경우는 치워버리고요. 요렇게 해서 합니다. 오늘 실습할 때는 고추장 양념 2군데 들어가는 거 한꺼번에 만들 때 저보다는 한 큰술 더 만드셔야 돼요. 시작하세요.